용역은 코레일의 용역 아닙니까? 노사 합의에서 의해서 한 거죠. 코레일의 노사 아닙니까? 예. 코레일이 누구의 회사입니까? 국민들의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의 심심한 위로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레일 사장님 좀 나와주시고요. 저는 코레일 사장님이 모든 직을 걸고 진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이번 사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고들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가 우리 차관님이 좀 이렇게 발언을 하셔서 특히 그랬었는데 이게 조직의 어떤 문화의 문제이냐 또는 시설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그런 것이 부족한 문제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도 한번 먼저 여쭤보겠는데 아까 4조 2교대 문제 말씀이셨잖아요. 네. 반대를 하셨다 했을 때 장관님 계셨을 때 반대하신 건가요? 4조 아니죠. 2교대 그건 16년, 18년, 20년. 예, 국토부에서 뭐 반대를 하셨던 공문이나 이런 근거들이 다 남아 있나요, 우리 차관님? 예, 그런 자료는, 이제 구두로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인력 문제, 그다음에 비연고지 전보 제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공문으로도 다 근거가 남아 있나요?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걸 보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안 계셨을 때니까. 예. 차관님 어떠세요? 예, 공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문 자료도 없는데 이 무슨 반대가 그렇게 있다는 건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 사장님 이 4조 2교대 문제가 노사 합의를 하신 거죠? 네. 이게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그 많은 초과 그 노동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사가 합의를 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직무진단 용역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근로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네, 근로기준법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사정위원회하고 이 여러 가지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고 용역에 따라서 정확한 안전 인원이라든지 근로시간 뭐 교대제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차관님 그러면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노사정의 합의 사항이었고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반대한다라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공문도 없는데. 그러면 예. 그렇게 상위의 국정과제와 물론 뭐 국정과제가 정권이 바뀌어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정과제, 노사정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따른 결과가 나왔고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우리 국토부는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안전과 안전 인력과 그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래서 예. 올려봐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20년, 21년 그 철도안전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는데 전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865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증언이 반영된 게 없는 게 굉장히 더 의아한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국정과제였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야합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후에 4조 2교대를 도입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많은 인력, 근무 시간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것을 다 하지 못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이거의 직접적인 책임 관리 문제는 코레일이나 관계기관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어떤 정부에도 상관없이 잘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규모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용역 진단이 예. 근로기준법을 어긋나게끔 근로기준법 냅을
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역 진단 아닙니까? 그 근로기준법 저는 예. 저기 우리 아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야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이나 여기를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매우 부조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문제를 진단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박상현 의원 한마디만. 예, 예. 2014년도에도 이 오봉역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저는 뭐 코레일의 혁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 함께 고민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부조리가 있고 짬짬이가 있고 야합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서 거기를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하듯이 대한다면 결코 이 문제에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제가 질문 드리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한마디만. 만약에 리더십이 바뀌면 갑자기 기재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많이 더 줍니까? 장관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기재부의 속성을 생각하면 지금 나이승 사장님 사퇴하고 예를 들어서 이은재 씨 같은 분 여기 사장으로 보내면 갑자기 예산이나 인력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코레일의 용역 아닙니까? 노사 합의에서 의해서 한 거죠. 코레일의 노사 아닙니까? 예. 코레일이 누구의 회사입니까? 국민들의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자 그렇게 근무 교대를 바꿔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 당장 노동자들 좋고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지만 안전 인력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00몇 명인가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시 용역의 전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이행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근데 교대를 바꾸고 안전 그럼 법을 위반하게 돼. 일방적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기재부가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또 엄연한 실정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장님 4조 2급여가 전면 시행되나요? 지금 시범 사업이고 전체 대상자가 직원의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예. 아니, 90%인데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주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노력을 동계동계에서 해줘야지 아까와 같이 이것을 야합과 짬짬이로 생각하게 되면 또 방법이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선 근로조건법은 그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자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과제에 뭐 전정무비나마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기재부가 아직 인원 협조를 안 해주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한 것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노사 합의로 강행을 했으면 안전 위험 요소가 많은 곳들에 대해서 인력을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리더십이 책임을 졌어야죠. 일단 정말 저는 정말 자, 박상혁 의원님, 예, 정리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그 1,800명의 인원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가 더 성의 있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자, 물론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소방 인력이 인력 충원 안 해주면 그냥 근무조 바꿔버립니까? 자, 박상혁 의원님, 이제, 자, 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예.